자, 23강 제53회 기출문제입니다. 실무시험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하기고 교재는 90쪽에 여러분들 펴서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화성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 그래서 제조기업이고요. 회계기간은 2012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인데 1번 문제, 매출처인 주식회사 소강이 등록사항 일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수정하시오. 자, 매출처니까 거래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장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가서 주식회사 소강을 찾습니다. 찾아서 여기 있는 4가지 항목을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소강 들어간 거 화면 캡처 받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12085-48310 돼 있는데 12085-48310 요거는 고칠 거 없네요. 상호 대강 소강을 대강으로 소를 대로 상호명을 바꿉니다. 그 다음 주소가 강남구 삼성동 28번지 돼 있어요. 요거는 변동이 없고 업태가 지금 현재 보면 소매로 돼 있습니다. 이걸 도매로 바꿔.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를 수정할 거니까. 그 다음에 종목 컴퓨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정할 거는 상호명, 그 다음에 업태 요 2가지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란에 신규로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 이 등록 문제가 2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신규 등록입니다. 그래서 98006 명보 여기 금융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보은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가서 명보은행 코드번호 98006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 가면 보통예금. 자, 계좌번호는 이쪽에 와서 1001-22-200-200 요거죠. 자, 요거 입력해서 엔터 쳐주면은 자동적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전산회계 2급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거저먹기가 됐고요. 3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판매 부문이 건물 감가상각비 500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이 과다하게 입력되었다. 다시 말해서 뭐 2번을 입력했다거나 아니면 금액을 뭐 500만 원씩 양쪽 다 분개할 때 아마 잘못 입력했을 경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있는 재무제표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수정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지금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요거부터 생각했어요. 감가상각비는 이건 어디? 손익계산서 가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비용 과다하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 손익계산서 가서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 지금 이게 어떤 자산이에요? 건물 밑에 보면 건물 계정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겁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건물 2억 4천만 원 있고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가서 보면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500만 원씩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500만 원 빼주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만 원 되고요. 손익계산서 가서 1,000만 원을 500만 원 빼주면 5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정기분이 아니고 단기분인 경우에는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는 수정이 안 되고 단기분 재무상태표는 수정이 안 되죠. 결산정리 분계로 입력을 하면 재무상태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자동적으로 쫙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정기분은 연결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지만 요거를 수정하게 되면 수작업으로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 연결될 것까지.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도 요 5,5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줄여주면 요거는 자산이고 요거는 부채의 성격이거든요. 평가 계정이니까. 그래서 요게 부채가 줄어든다고 하는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건물이란 자산 장부가액이 많아지겠죠. 밑에 평가 계정, 거머리 계정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게 많아집니다. 자산이.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많아져요.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도 비용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두 가지를 이렇게 수작업으로 수정해 주라는 거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 아까 당기순이익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익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많아진 거 500만 원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자, 2월 이익잉여금 현재 7,700만 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대차 차액 지금 장부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요게 수정이 안 돼 버리니까 2월 이익잉여금. 요걸 수정해 줘야만이 요 금액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수정해 주면 이익이 아까 늘어난다 그랬죠. 감가상각비를 줄여줬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주니까 이익은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 7,700에서 500만 원 넣으면 8,200만 원 하면 여기 있던 대차 차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장부가 다 정확하게 고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관련돼서 수익과 비용, 뭐 부채 자산 이런 게 수정이 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금액도 수정을 해줘야만이 이런 대차 차익이 제로 상태로 정확하게 장부가 일치가 된다는 거.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자, 됐고 이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7월 16일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이 이자 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이 이자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공장이 착공일은 2011년 6월 15일이며 완공일은 2013년 12월 30일이다. 자, 지금 1번 문제가 1급 수준에 맞게끔 함정을 파놨습니다. 여러분들 2급에 비해서 2급은 그냥 단순한 기본적인 그 문제를 많이 내고 1급은 꼭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지뢰찾기 하듯이 지뢰를 묻어놔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자 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대변에 현금 500만 원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생각하죠. 현금은 맞아요. 근데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거는 뭐 차입금으로 적으면 돼요. 근데 돈을 빌리면 이자가 붙죠. 그 이자 비용은 우리가 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렇게 자산에 관련된 그 자산을 장기간을 걸쳐 제작 또는 매입하면서 구매하면서 들어간 지출과 관련된 금융 비용, 은행이자. 이거는 자산에 포함한다. 매입이 완료되거나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돈 빌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빌린 돈들, 진행 과정, 매입 과정, 이런 경우에는 그 금융 비용도 어떻게 자본적 지출로 자산 증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기업회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자 비용이라고 적는 게 아니고 공장 신축이니까 건물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 자, 요렇게 장부에 적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완성된 건물이 아니죠, 이거. 지금 건물 짓고 있죠. 지금 회계 기간이 2012년 12월 30일인데 이건 내년 말까지 가야 완공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이것도 유형 자산이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완성이 다 되면 건설 중인 자산 없애고 건물로 대체해 줍니다. 자,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이게 금융 비용인데 건물을 만들거나 또는 매입 과정에 있는 그런 자산인 경우에는 그 이자 비용까지도 자산 더하게 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래서 더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당월 7월 21일 당월분 이거 지우고 공장 임차료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면 요거 항상 이런 거 보면 딱 동그라미 쳐요. 영업부, 공장. 왜냐하면 항목 중에 판매비 관리비인지 제조 비용인지 이런 걸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임차료 50만 원과 송금 수수료 1,600원을 보통 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다 보냈죠, 한꺼번에.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50만 1,600원. 자, 임차료 이거 말 그대로 계정가면 그냥 임차료죠, 이거. 집세 준 거죠. 공장에 대한 거니까 제죠. 임차료가 50만 원.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니까 이건 수수료 준 거죠.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공장에 대한 수수료니까 공장 건물의 임차에 대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제자해서 500번대로 쓰고 1,600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정답지가 뭐 또는 뭐 해서 이걸 판 넣어서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막 혼선이 빚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전부 다 공장에 대한 거니까 다 제로 해버리세요. 제로 500번대 임차료, 5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8월 19일 주식회사 상주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우리가 발행했는데 이걸 갚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영주상해의 약속어. 받을 어음이죠, 이거. 받을 어음을 배에서 뒷면에다가 양도함 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보완됐으면 하는 게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이러면 좀 완벽한데 처리할 것 이렇게 단서 조항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자, 잠정적으로 요거 그 시험 보고 나서 그 정답은 매각 거래로 일단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급어음 1,000만 원을 갚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어음으로. 그냥 돈 없으니까 이 어음으로 좀 대신 받아라. 그러면 우선 지급어음은 부채감소니까 차변에 옵니다. 지급어음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거래처는 어디예요? 상주 상사죠. 주식회사 상주. 자, 이거 갚았고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받을 어음 매각 거래로 하면 아예 넘겨버린 겁니다. 이제 요거 반대가 뭐예요? 차입 거래. 자, 그래서 매각 거래는 받을 어음 거래처가 이건 어디 거예요? 영주 상회 겁니다. 주식회사 영주 금액 1,000만 원. 그냥 참고로 이거 차입 거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입 거래로 그냥 나중에 은행에서 무사히 결제될 때까지 그때는 차입금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차입 거래는 그 어음 할인 할 때 은행에서 그 차입 거래로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지금은 매각 거래로 보니까 아예 받을 어음 장부에서 빼버리는 거고 차입 거래 할 때는 받을 어음에서 빼면 안 됩니다. 자, 됐고요. 4번 문제. (8월 25일) 회사는 판매 부문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 아마 상법상 법인은 이사를 바꾸게 되면 이사 변경해서 가서 등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는데 5만 원. 이게 좀 비싸네. 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 5만 원. 그리고 등록세 이건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죠? 세금과 공과인데 자, 여기 보면 세금과 공과도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어요. 판매 부문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건 800번대 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판하고 제만 헷갈리지 않고 잘 분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9월 3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도전이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 액면가액 5,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이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그 난이도가 일반전 페이밍에서는 조금 비비고 하는 게 함정을 파는 게 저는 이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죠, 이거. 그래서 주식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 주당 액면가액은 필요 없습니다. 매입 금액이 15,000원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100주. 150만 원이죠.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어치를 사는데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문제는 요거죠. 매입 수수료 5,000원. 수수료 비용 우리가 뭐 분개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다른 자산, 그 어떤 자산도 매입할 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데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한다. 근데 2급에서는 수수료 비용 적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상관없는데 1급 넘어오면요. 요 수수료 비용이 계정 과목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500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00번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00번대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107번으로 할 건데 5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요거는 제조 쪽에 관련된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영업외 비용입니다. 아니 무슨 수수료 비용이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자, 공장에 관련된 기계, 공장 사무실 빌리면서 수수료 준 거, 그 다음에 뭐 또 공장에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나? 특허권 사용료, 로열티 지급 관련해서 중개 수수료 나가면 다 500번대 수수료 비용합니다. 800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거래 있죠? 상품 매매에 관련된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법인 조정 업무 같은 것 좀 위탁해서 수수료 줬을 때 그런 거 세무조정료라 그럽니다. 사무실 임차료, 뭐 판매 영업 이런 사무실 임차료 그런 거는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와 무관하게 단 영업과 무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이라도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영업외 비용으로 보는 겁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왜냐하면 제조와도 무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들어갈 영역이 아니에요. 왜? 영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럼 영업의 비용 107번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답지 보면 뒤에 판 아니면 제 하다가 갑자기 0 나와요. 그게 바로 영업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계는 단순한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 매매 증권 150만 원이죠. 150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5,000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그러면 얼마예요? 1,500 수수료 5,000원이죠. 15,000원. 150만 5,000원. 150만 5,000원. 자, 5,000원은 수수료 비용인데 아까 말했죠? 영업외 비용 105번입니다. 107번. 107번. 자, 영업외 비용으로 해서 5,000원. 그래서 요거 함정을 딱 파놓고 구덩이 파놓고 한 놈 빠져라 그러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크게 3가지. 공장 기계 임차료, 그 다음에 영업부 뭐 판매, 뭐 세무조정, 그 다음에 영업외. 영업외는 이런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거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까요? 9월 14일 기계장치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 돈 나갔는데 중요한 수선 설비 증진, 내용연수 가치 증가 뭐 이런 거. 이거 자산 증가로 봐야죠. 자본적 지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대변에 현금 800만 원. 차변에는 자산이 뭐예요? 기계장치죠. 이건 뭐 거저먹기로 준 것 같아요. 아까 5번 문제가 어려우니까 미안해서. 자, 이런 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먹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매입 매출 전표. 자,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자, 우선 10월 11일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자, 이거 특이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부산물. 제품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개념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목재 공장에서 목재를 가공하고 뭐 책상, 의자, 가구 만들다 보면 톱밥이 나오죠.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돈 받고 다 팝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공업, LG니 어디니 SK니 만들다가 맨 마지막에 찌꺼기 남죠. 그것도 팝니다. 부산물.
아스팔트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부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산물을 팔았을 때 이것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동방상사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받았어요. 그러면 전자는요. 이게 도대체 뭘로 해야 될 거냐? 뭐 무슨 영세, 면세 뭐 이런 특별한 거 없어요. 팔았고 세금도 별도. 그러니까 그냥 매출의 과세입니다. 매출 과세. 그래서 코드번호 11번. 그냥 과세입니다. 매출 과세 11번. 공급가액은 270만 원. 부가세 별도 27만 원. 거래처는 동방상사에 팔았죠. 동방. 자, 분견 해보면 나오겠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두 개 합치면 270만 원에 27만 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자, 297만 원. 97만 원. 그 다음에 요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개정 과목 코드 부산물 매출. 자, 요 시험에서는 아마 이거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실제 실무에 가서 없다. 부산물 매출 해가지고 개정 과목 코드 사용자 설정 개정 과목에 가서 하나 등록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혹시나 할까봐 부산물 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도록 아예 했습니다. 부산물 매출 금액은 270만 원. 그리고 세금을 팔면서 받았다. 부가세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 27만 원. 분견은 혼합이 되겠죠. 자, 이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10월 21일) 개인 소비자 박지성. 자, 우리 박씨 집안에 좋아하는 축구선수 박지성에게 제품을 660만 원 부가치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600만 원이죠. 판매하고 대금은 박지성 신용카드로 수취하였다. 개인한테 팔았고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결제했습니다.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자, 그러면 유형은 카드로 매출한 겁니다. 카과가 됩니다. 카과. 그래서 코드번호 17번 매출에 가서 17번 카드 과세.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의 부가세 포함이라 그랬으니까 60만 원. 거래처는 박지성이고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없죠. 그 다음에 자, 요거 분개해 보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시오. 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박지성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박지성 연결이 될 거고, 어디에요? 카드사. 요 거래처는 판매한 사람은, 물건 사간 사람은 박지성이지만, 신용카드는 돈 받을 때는 우리가 착한 카드예요. 착한 카드. 거래처는 착한 카드. 금액은 얼마예요? 600만 원에 전부 다 합쳐서 660만 원. 대변에 뭘 팔았죠?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제품 가격은 600만 원이고 60만 원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 받은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네요. 난 아직도 빼빼로 데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건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지 아직도 헷갈려서 맨날 된통 당하는데 화이트 데이도 헷갈리고. 자, 11월 12일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호야마트에서 3D TV를 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자, 이거 사긴 샀는데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쓸 거예요. 그걸 회사 돈으로. 아니 뭐 주식회사도 사장님이 돈 준다. 근데 이게 주식회사인데 지금 사장님이 돈을 안 주는데 사장님 회사 돈으로 해서 사주면 이거 공금횡령이 됩니다. 근데 요건 뭐예요? 나중에 갚겠다.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서를 받고 대금은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대신 지급한 대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한테 돈 받을 거
내일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뭐 아무리 주식회사지만 법인이지만 요거는 이 정도 융통성은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일단 돈은 줬고 부가세까지 받아서 330만 원에 3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니까 330만 원에 팔았어요. 사왔어요. 이거 매입할 때 요 세금계산서까지 다 받아왔는데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받았어요. 근데 요거 공제 못 받죠. 그래서 매입 쪽에 가서 불공. 이 세금계산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돈 받으면 가질 건 없어지겠지만 어쨌거나 세금계산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공이고요. 자, 요거 불공 몇 번이죠? 54번입니다. 54번 불공. 공급가액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 별도고요. 거래처는 후야마트. 자,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불공, 요거 입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기하고 입력을 할 때 불공 사유가 나올 거예요. 사유 2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불공, 요거 사유는 2번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자, 분기해 볼까요? 우선 요거 구입하면서 전부 다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현금. 원래 제품 가격은 300만 원인데 부가세 30만 원 별도. 330만 원인데 부가세 대급금 쓰지는 못하죠. 불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330만 원 돈은 다 줬어요. 그리고 차변에 자, 가지급금 330 사장님한테 우리가 300만 원만 받아서는 안 되죠. 세금까지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330만 원. 가지급금이 임시계정이라서 거래처 이거 안 씁니다. 이건 안 쓰고요. 적요란에다가 이 내용 대표이사한테 받을 것 잊어먹지 않도록 그 표시만 해서 회계 담당자는 나중에 돈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장님도 다쳐요. 직원도 문제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계는 현금. 대변에 현금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돈 받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 가지금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 근무할 때 사장님이 야 가서 그 TV 우리 집에 가서 설치해놔라. 그럴 때는요. 법인카드 쓰지 말고 사장님 카드 주세요. 나중에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사장님은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사장님도 주식회사 나오면 법인은 월급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사장님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라도 받으려면 사장님 카드로.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사장님 카드를 받아갔다 오고 야 카드 안 갖고 와서 그냥 회사 돈으로 해. 그러면 아까처럼 회계 처리하고 나중에 돈 받고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11월 25일 영업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비품이죠. 자, 비품을 구입하는데 유형은 이거 매입하고 주식회사 고수 컴퓨터로부터의 외상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외상 구입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자, 매입이고 특별한 특이한 사항 없죠. 그러면 그냥 일반 매입 과세입니다. 51번. 공급가액은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별도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거래처는 어디예요? 이거 어디서 왔나? 고수컴퓨터. 고수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자, 분계는 비품 차변에 컴퓨터 5대 500만 원, 525, 2,500만 원. 5대를 500만 원이죠. 5대. 비품 500만 원. 그 다음에 세금도 줬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 50만 원. 됐고요. 대금은 뭘로? 외상 구입하다. 미지급금.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어디예요? 고수. 요거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요거 다 연결되니까. 자, 요거는 빼버리고요. 미지급금 550만 원. 분계는 뭐가 되겠어요? 혼합.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자,
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거리 홍보 시 증정할 목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홍보 증정 목적 뭐예요? 광고 선전비죠. 주식회사 보물섬에서 다음과 같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전자여 일단 해놓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요거 명함지갑 세트 수량 100개 단가 만원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결제 방법은 현금. 유형은 우리가 구매한 거고 자, 뭐 특별한 뭐가 없죠. 이거 똑같은 그냥 과세 매입입니다. 과세 매입 51번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이거 보물섬. 그러면 광고 선전비 해가지고 홍보니까 판매 홍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일단 해주고요.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리고 세금 10만 원 별도로 다 냈죠. 부가세 세금 냈으니까 대급금. 그러니까 세금을 줬다 하면 대급금, 세금을 받았다 하면 예수금. 자, 뭘로 전부? 현금. 그럼 대변에 분계는 현금이 되고요. 현금 전부 다 110만 원 현금으로 줬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분계는 아니에요. 마지막 6번 문제인데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운용 매뉴얼 교재를 서점에서 구입. 그럼 매입 쪽에 가서 보고요. 도서 인쇄비죠.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왜 전자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그냥 계산서만 들어있을까요? 이유는 도서하면 딱 떠오르세요. 면세. 면세 매입이죠. 책 같은 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책을 어느 분이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마 야, 그 회계 공부할 겸 책 하나 사서 공부해 아마 그랬던가 봐요. 세금 계산서 보내주세요 하길래 저희는 면세라서 세금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드렸는데 세금 안 내니까 좋겠네. 아닙니다. 소득세는 다 납부해야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인강은 다 공짜로 해버려서 매출액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책은 원가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쨌거나 면세까지 안 하고 부가세까지 다 하면 이건 못하죠. 뭐. 저 강의 유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유형은 면세로 매입한 겁니다. 요거 매입 중에 면세 한번 보세요. 몇 번인가? 자, 53번입니다. 53번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5만 원. 매입 금액이죠. 부가세는 없죠. 면세이기 때문에. 거래처 화성서점. 화성에서 매입했습니다. 그거 없고요. 자, 분계 한번 해보면 알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5만 원 줬고 요거 도서 인쇄비인데 자, 공장이냐 영업부냐 확인해야죠. 공장 제 500번대 15만 원. 그래서 이렇게 자, 분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항상 거래 유형부터 찾아라. 매입이냐 매출이냐. 그리고 매입 매출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면세카과 현과 뭐 이런 것들 불공 있는지 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분계해 주면 뭐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게 분량이 너무 커지면 그 동영상 용량이 커져서 올리기가 힘들어서 다 쪼개서 하는데 이어서 나머지 4, 5, 6번 문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같이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